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김우식입니다. 통신 서비스 네트워크 정비 하반기 전망 현 시점에서는 저점 매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통신 서비스 자체는 이제 저희는 공식 의견을 뉴트럴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 주가로 보면 일단 락바텀이라는 상황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내년도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는 저점을 높여가다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일으킬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로 보시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은 무엇보다도 저는 요즘에 이제 트래픽 증가와 요금제 개편을 공익 통신 서비스하고 장비 쪽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통신사들이 작년도부터 매출 성장이 무뎌졌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동전화 매출액이 감소세로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뭔가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면서 이게 새로운 투자와 그다음에 통신주, 장비주 주가 상승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은 KMW 그다음에 RF77 장비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통신 서비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 서비스를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익 보고 일반적으로 이익이 조금씩 괜찮을 때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차익을 받을 수 있는 거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통신 서비스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큰 스토리였습니다. 장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어떤 스토리였냐? 결국은 통신주들이 요금제를 갖다가 업셀링 해가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이동전화 매출액 상승 더 나아가서는 통신 서비스 전체적인 매출 상승이 기해지는 시점이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G, 3G, LTE, 5G 가면서 저희가 실제 요금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측한 선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올랐다. 그래서 SK텔레콤의 장기 주가 추이를 봐도 사실 요금제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올랐다는 거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통신사들이 투자가 줄어들어야 오히려 경비 절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25년 동안 본 주가의 흐름으로 보면 결국은 투자를 많이 할 때가 오히려 기대감이 생성되면서 주가는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올해 실적은 1분기 저희가 벌써 3분기 봤죠. 저희가 1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2023년도 1분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1분기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어쨌든 3, 4, 합산 기준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했고요. U+는 예상보다 좀 더 안 좋았죠. 2분기부터는 사실 본격적인 실적 악화의 그림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2분기 실적도 몇 달째 하고 있는데 뭐 안 봐도 비디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동전화 매출액과 비용 흐름으로 보면 안 봐도 결과는 뻔합니다. 저희가 이제 1분기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역기저 효과가 크죠. 그래서 작년에 KT하고 U+가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역기적 효과로 8월 달에 발표될 통신 3사 실적은 부진할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시장에서 알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통신사들이 1분기 반짝 좋고 2분기부터 안 좋아지고 올해 연간으로 감익일 거라는 거를 투자가들이 이 부분 이미 대부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로 보게 돼도 그렇고 특히 저희가 배당의 근원이 되는 본사 영업이익 기준은 한 6% 정도 감익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규제 상황은 조금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에 대한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장의 생각은 너무 잘 자리 잡혀 있고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히 좀 불만이 많고 불안 요소가 많은데 좀 나아진다고 보는 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금에 대한 규제는 오른쪽 그래프처럼 결국 저희가 따지고 보면 저희가 모든 물가가 다 올랐지만 통신비만 안 올랐죠. 최근에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래서 통신비 더 못 올리는 거 아니야? 아니죠. 통신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산업 성장의 가장 큰 틀을 담당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투자를 안 하면 플랫폼과 IT 같은 국내 가장 핵심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실제로 요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하에 대한 푸시 압력은 전체적으로 하반기부터 낮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통법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요. 저희도 본반에도 단통법 폐지 가능성 유력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 한 달 전부터는 저희는 이러다 단통법 폐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정부나 야당이나 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통법 폐지에도 욕먹고 갖고 있어도 욕먹을 것 같은데 차라리 지금처럼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안 쓰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은 판단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사이통 최근에 그 정부 정책 자금에 대한 투입 논란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이 4천억이 들어오냐 마냐가 제사이통을 결정할 거고 결론적으로 증권사를 통한 펀딩이 예상보다 잘 안 진행될 경우에는 실제로 제사이통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 사항은 예상보다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체로 통신사들 밸류 관련된 전략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보면 단기적으로는 통신사들 사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장기적인 저희가 공식 의견은 뉴트럴이에요. 어쩌자는 거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큰 수익은 올해 못 난다. 하지만 지금 팔아봐야 남을 거 없고 지수가 여기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내년도까지 초장기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은 전체로 보면 보유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게 딱 제 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ROE도 낮고 PBR도 낮은데 문제는 배당 수익률이 또 괜찮아요. 그래서 글로벌리 봐도 저희가 배당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죠. 실질 주주 이익 환원율로 보면 글로벌 저희가 탑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 상황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실제로 보면 저희가 팔구간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주이익 환원율로 보면 대략 8에서 9%, 이 정도가 락바텀이라고 보고 배당 수익률로 보면 대략 7% 정도가 락바텀. 상승 치의 맥스로 보면 기대배당 수익률에다가 자사주 소각을 감안하면 대략 7%에서 8% 정도,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로 보면 5에서 6% 정도가 고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인 게 확실하고요. 지금 거기서 향후 대략 20% 정도의 저희가 주가 상승을 올해 맥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신장비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 쪽도 똑같습니다. 결국 통신사가 그랬듯이 통신장비주는 더 스토리가 나와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솔리드 최근에 실적이 엄청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서 솔리드 주주분들이 상당히 애가 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장기적인 5G 어드밴스 6G 스토리 때문일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언제 나오느냐, 올해 서서히 단검질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화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주가 선반영 시점을 지금부터 따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저점을 높여갈 수 있는 시기다. 근데 실제로 저점을 살짝 높여가는 그림으로 주가는 흐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다음 그래프는 저희가 하나방송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거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 연간 전망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실제로 되게 중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모든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 트래픽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가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고 당연히 통신사와 통신장비에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데이터 센터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트래픽 때문입니다. IT 쪽에서 실제로 AI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트래픽으로 전가되면서 모든 이슈를 만들고 있는 거죠. 트래픽이 이 상태로 계속 증가 안 되면 통신 장비 투자를 안 하고 버틸 수 있는가를 저희가 생각할 시점이다라는 게 이 페이지에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그래서 각국 정부, 그다음에 통신 장비, 통신 회사들이 각각의 역할론이 필요한데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각국 정부는 신규 주파수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주파수를 받을 준비가 돼 있냐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은 많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내외 모든 통신사를 전체로 봤을 때는 당연히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인도, 일본 같은 나라들이 최근에 주파수 경매를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먼저 인도가 6월 달에 주파수 경매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5G 추가 주파수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연말부터 크게 이슈가 될 4차 산업 패권 경쟁이죠. 저희가 2018년도에 잘 기억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부터 2020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혁명, 글로벌 IT의 혁명이 실제로 전 세계 패권에 큰 역할을 했죠. 저희가 향후 20년은 소위 말한 IoT, AI 패권 경쟁이라고 하고 4차 산업의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실 통신사들의 롤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어쨌든 이 산업을 밀 수밖에 없고 미중 무역 분쟁도 쉽게 풀릴 이슈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희가 2019년도에 통신장비 대호황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시점이고요. 통신장비 회사들이 그동안에 그럼 뭐 했냐? 6년 동안 농건합니다. 그래서 5G 초창기 대비해서 더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기해졌는데 결국은 초고주파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출력을 높이고 출력이 높이는 거에 대한 부작용을 그러니까 즉 발열 감축이나 전파 간섭 방지를 실제로 저희가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책들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제품들이 신제품이 속속 올해 등장할 겁니다. 제가 어저께 개인적으로 캠더블 리포트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이 신장비의 출시를 예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탑픽은 SK텔레콤을 포함해서 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통신 3사 중에서는 SK텔레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업황이 KT나 U+플러스 대비 올해 뚜렷하게 감익이 아닌 증익 규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똑같이 실적은 올해 공평하게 안 좋습니다. U+플러스가 특히 더 안 좋겠지만 사실 KT나 SKT도 올해 실적이 좋을 거는 본질적으로 전혀 없고요. 이동전화 매출의 감소 속에 비용이 더 이상 감축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면서 이익 단에서는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올해까지는 통신사들이 캐펙스가 감소하죠. 저희가 내년부터 앞서 그래프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캐펙스가 증가하는 거로 봐요. 올해까지 감소고 거기에 증가되는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배당을 올해도 작년만큼 줄 거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도 작년만큼 할 건데 중요한 건 통신 3사의 주식환원 정책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수준으로 작년에도 집행이 됐지만 올해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기대배당 수익률을 포함한 전체 주식환원 수익률은 9%인데 역대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부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권역이기 때문에 매수를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KMW입니다. KMW는 이번 주 리포트를 통해서도 언급은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만 보고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길게 보면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만한 여지가 보이는 종목이다. 과거에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까지의 회기를 기대하진 못하겠지만 단기적으로 800억, 900억 정도까지 이익이 정상화된다면 현재 시총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는 거고요. 이미 전체적인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외에 많은 매출처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과 최근의 신상품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RFHC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 관련 회사들이 많이 주가가 좋았는데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는 회사일 거고요. RFHC도 실제로 보면 반도체 부품 회사들하고 딱히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통신 부품과 반도체 부품과 별 차이도 없고 멀티플 자체도 계속 높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실적만 가시권 안에 회복기가 들어온다면 주가의 상승폭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부분이 본격 회복되는 하반기 전에 투자할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